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례 없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새로운 발견이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동안 이어져 온 미스터리의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단 하나의 스핑크스는 고대 이집트의 궁극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스핑크스의 연대 측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는 철제 유물 목록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엄청난 속임수를 밝혀냈습니다. 지표2과 레이더 스캔 결과 모래 아래에 완벽하게 정렬된 동일한 거대한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이 매우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핑크스 내부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은 이집트 정부 최고위층에까지 알려지면서 자료의 타당성을 둘러싼 공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쌍둥이 기념물일까요? 아니면 고대의 거대한 속임수일까요? 두 번째, 스핑크스 미스터리. 기자의 고운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스핑크스는 돌로 만들어진 괴물입니다. 발에서 꼬리까지 무려 73m, 240피트에 달하는 그 거대한 몸체는 하나의 석회암 안반 덩어리에서 조각되었습니다. 높이 20m에 달하는 사람, 머리 모양의 사자상은 영원히 동쪽을 응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진정한 목적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일기, 힘든 얼굴 뒤에 감춰져 있다. 이집트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수호신상이 파라오 카프레의 모습을 닮았다고 주장하며 그와 연관 짓는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불완전하고 금이 간 부분이 많다. 스핑크스를 둘러싼 논쟁은 그 발치의 모래보다 훨씬 더 깊고 뿌리 깊다. 과연 누가 이 스핑크스를 만들었을까? 어떤 비문에도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어떤 고대 문헌에도 왜 그토록 거대한 수호자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비문이 사라지고 이상하고 거의 숨겨진 듯한 배치는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수세대에 걸쳐 학자들은 오직 하나만 존재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품어왔다. 이 고독하고 불가사의한 생명체는 독특한 변칙 현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근본적인 생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체 그림의 절반만을 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급진적인 이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스핑크스가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과 지표면의 이상 징후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단서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스핑크스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숨겨진 수호자가 어둠 속에 조용히 묻혀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발상은 고대 문헌뿐 아니라 놀랍도록 현대적인 자료에서도 그 신빙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스핑크스의 역사. 스핑크스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고대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간과되었던 세부 사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명확한 예 중 하나는 400여 년 전 투트모스 4세 파라오가 제작한 꿈의 석판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석판화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두 명의 위대한 수호신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장면을 두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한때 기자의 고언에 실제로 존재했던 어떤 것을 암시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이미지는 사막의 한 명이 아닌 한 쌍의 거대한 수호신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용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후대의 역사 기록에는 기자의 한 쌍의 수호신상이 있었다는 언급이 간혹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스핑크스는 400~600년 된 것이지만 제 뒤에 있는 돌에는 신왕국 시대의 다른 파라오가 명문을 새겼는데, 이는 스핑크스 자체보다 거의 1000년 후의 일입니다. 이러한 언급들은 종종 문자 그대로의 묘사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지만 1990년대 자이아 박사가 지표면 아래에 알려지지 않은 구조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습니다. 그의 발언은 연구팀이 지하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을 이용해 지질 조사를 실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알려진 스핑크스 근처 지하에서
특이한 형태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형태가 너무나 직선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듯 보여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방이나 조각된 구조물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초반에 더 많은 연구를 촉진했습니다. 연구팀은 더 나은 장비를 가지고 돌아와 솟아오른 모래 언덕 아래에서 더 많은 이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무늬는 벽처럼 보였고 어떤 무늬는 단단하게 다져진 모래층 아래 숨겨진 좁은 통로를 암시했습니다. 이미지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거대한 무언가가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집트 역사에 잊혀진 시기에 만들어진 또 다른 수호상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러한 조각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연대는 초기 이집트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를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알려진 스핑크스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첫 번째 스핑크스가 공식적인 연대기보다 오래되었다면 두 번째로 묻힌 수호상은 고대 건축가들이 나일강의 모래 이동이나 홍수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훨씬 더 이른 시대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일부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에 맞지 않는 기념물을 숨기거나 덮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대 신화 역시 이러한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스핑크스의 일부가 번개에 맞아 손상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학자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핑크스를 묘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이집트 최고 신과 관련된 강력한 저주에 걸려 파괴된 잃어버린 쌍둥이 스핑크스를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신화는 한때 단순한 상징적인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지면서 연구자들은 이 신화에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조사와 기존 기록들이 함께 제시될 때마다 사막 아래 감도는 침묵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 모래 아래에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구자들이 자세히 살펴볼수록 그 미스터리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스핑크스의 측면 모습과 그 뒤에 있는 쿠프 피라미드를 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2차원적인 표현 방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장과 부인, 대피라미드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격렬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스핑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논쟁은 훨씬 더 뜨거운 양상으로 변했다. 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져 온 연대기를 옹호해온 전문가들을 동요시키기에 충분했다. 만약 기자의 모래 아래에 유명한 피라미드와 같은 규모의 또 다른 조각상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가 구왕국 시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이집트 관광업계의 고위 인사인 라 압델 할림의 예상치 못한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라미드 단지 근처에서 유명한 스핑크스와 크기가 비슷한 조각상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은 외부인이 아닌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주장은 기존의 소란을 잠재우고 호기심과 불신이 뒤섞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학계는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기자를 연구하며 평생을 바쳐온 고고학자들은 그 주장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실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한림이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낸 사람 중 한 명은 자히 하와스 전 유물부 장관으로 거의 20년 동안 피라미드 관리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또 다른 스핑크스가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전 세계에 그런 형태의 스핑크스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는 두 번째 스핑크스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며 단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소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작업들, 한림은 물러서지 않았다. 기자의 피라미드 지구
전체 홍보 책임자로서 그는 자신의 정보가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스핑크스와 관련된 누락된 명문들이 또 다른 스핑크스가 존재한다고 믿는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증거들이 일치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물러나기를 거부한 것은 오히려 그 주장을 더욱 강화시켰다. 특히 이는 존경받는 관료가 진실을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가 내부 기관에 심각한 갈등이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어려운 질문을 제기한다. 만약 한림의 주장이 옳다면 고고학자들은 고대 왕국이 기록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거나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이었을 가능성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스핑크스가 발견된다면 고대 건축가들이 현대 연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이집트 초기 문명의 발흥 시기가 수세기 정도 늦춰진 것은 아닌지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실 박물관 다큐멘터리에서 사용되는 연대표는 땅속에 묻힌 유물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룩소르에서 발견된 증거. 룩소르의 현대식 건설 현장에는 사막의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주요 도로를 확장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었다. 중장비는 긁어내고 파헤치며 역사의 흔적을 새겨 넣었다. 그때 기계 날개가 모래나 현대식 잔해가 아닌 무언가에 부딪혔다. 소음이 바뀌었다. 2018년 땅에서 솟아오른 것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카르낙과 룩소르라는 두 전설적인 신전 단지 사이에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조각상의 윤곽이었다. 이 우연한 발견은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관계자들은 발견 사실을 확인했지만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발견 장소 자체가 놀라웠다. 왕들의 계곡에 있는 신성한 왕실 매장지에서 불과 9.6km 6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각상의 연대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각상이 이집트 구왕국 시대의 것으로 추정하며 기자의 기념물들과 동시대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4,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침묵 속에 묻혀있던 유물을 상상해보세요. 피라미드와 동시대에 만들어진 그토록 오래된 기념물이 외딴 사막이 아닌 번잡한 도시 거리 아래에서 갑자기 발견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당국은 이상하면서도 의미심장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조각상을 발굴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 사진도 공개되지 않아 정보의 공백이 생겼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 조각상은 당분간 땅속에 묻힌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주변 환경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신중함은 그들이 그 조각상의 중요성을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유물이 무엇이든 간에 무모한 행동 없이 보존하기 위해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신중한 접근 방식은 그들이 매우 연약하고 중요한 무언가를 다루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완전한 형태는 아직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지만 묘사는 분명합니다. 사자의 몸에 인간의 머리를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조합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자의 거대한 스핑크스의 상징적인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형상은 이집트 역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마도 왕족의 명령에 의해서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발견의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룩소르에서 발견된 이 유물은 단순히 박물관 진열대에 또 하나의 유물을 추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 건축가들에 대한 급진적인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고대 이집트 문명이 신성한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남녀 짝을 이루는 스핑크스를 의도적으로 제작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도시에서 두 번째 거대한 스핑크스가 발굴됨으로써 이러한 주장은 더욱 강력한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잊혀진 건축 양식,
우리가 이제 막 재발견하고 있는 문화적 청사진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 조각상이 진짜라면 수호신 스핑크스가 어디에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모든 기존의 가정은 산산이 조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표면의 증거일 뿐입니다. 라이다 센서가 보여준 것은 이것뿐이죠. 스핑크스 남쪽 지역에서 한 연구팀이 지표 투과 탐사를 통해 특이한 지하 지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라이다라는 강력한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는 빈 공간과 단단한 지면을 가늘게 뚫고 지나가는 레이저 펄스와 같습니다. 공중에서 발사된 이 레이저는 지면에 부딪혀 반사되면서 땅속에 묻힌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지하 지형에 완벽한 3차원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9m 두께의 모래를 마치 안개처럼 꿰뚫어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그것을 발견한 것도 바로 이런 방식이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지역에서 스캐너는 불가능한 형태를 감지했다. 화면에 나타나는 데이터는 너무나 곧은 선, 너무나 날카로운 각도, 너무나 규칙적인 윤곽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자연의 착시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했다. 흙의 엄청난 무게 아래 숨겨진 거대한 대칭형 형체가 잠들어 있었다. 그 크기는 단순히 큰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스핑크스의 거의 완벽한 거울상과 같았다. 크기가 너무나 흡사해서 마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인류 역사 내내 우리는 수호자가 홀로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심했다. 사막은 바람과 그림자로 환상을 만들어내는 기만술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스캔하면서 격자를 확장하고 모든 픽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증거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은 안반에서 직접 깎아낸 듯한 조각된 받침대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돌 무늬에 있는 수직 균열들이 건축적 특징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이한 암석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고대 이집트에 관한 모든 책이 불완전해질 것입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단지 전체를 재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향을 분석했을 때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두 번째 구조물은 첫 번째 스핑크스와 정확히 일렬로 정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편차는 동쪽으로 약 6도 정도로 미미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천체고고학자에게는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4,500여 년 전 카프레이 시대를 겨냥해 이러한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스핑크스가 고작 4,2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스핑크스는 그들이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정한 6도 각도 차이는 시리우스 별의 새벽녘 떠오름 방향을 정확히 가리켰을 것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시리우스는 마법과 환생의 여신 이시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제 섬뜩하면서도 아름다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핑크스가 태양신 라를 상징하고 땅속에 묻힌 쌍둥이 스핑크스는 이시스를 위해 세워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권에서는 돌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종종 한 쌍의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물은 어쩌면 항상 한 쌍의 절반, 즉 시간 속에 묻혀 잊혀진 우주적 동반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발굴뿐입니다. 위험한 발굴 말입니다. 연구팀은 LAR 레이저 방사성 탄소 측정값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지점에 집중하여 조심스럽게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불어닥친 바람과 잊혀진 홍수로 단단하게 다져진 모래를 손으로 더듬어 파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장 연구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고대 도구 자국이 새겨진 풍화된 석회암 블록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이집트 당국은 공식적인 발굴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국은 대스핑크스를 둘러싼 벽에서 발견된 도구 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대스핑크스는 길이 73m, 높이 20m, 너비 19m에 달합니다. 모래는 아무도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었다. 그러다 더 큰 발견이 이어졌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조각된 돌 구조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그 규모는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오랜 세월이 흘러 표면은 매끄럽게 마모되었지만 그 형태는 분명했다. 이것은 그냥 덩그러니 놓인 돌이 아니었다. 곡선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대한 발 모양과 거울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을 괴롭혀왔던 질문들이 갑자기 해답에 가까워진 듯했다. 왜 이렇게 광활한 공동묘지를 지키는 수호자가 하나뿐이었을까? 어쩌면 사막은 처음부터 또 다른 수호자를 숨기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짜릿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반함은 불안정하고 벌집처럼 얽혀있는 연약한 돌덩이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중 하나와 매우 가깝습니다. 본격적인 발굴 작업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붕괴나 급격한 침식의 위험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집트 유물부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발굴 작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제는 비침습적인 스캔 작업만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정말로 지하에 두 번째 스핑크스가 묻혀 있다면 그것은 고대의 모래 속에 갇혀 있는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완전한 형태와 비밀은 여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기계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습니다. 열화상 위성이 바로 그 위치에서 이상하고 지속적인 열 신호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땅속의 빈 공간, 즉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의 방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표 투과 레이더 GPR 탐사를 통해 지표면 아래에 뚜렷한 공동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공동들의 형태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터널이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통로처럼 보이며 고대 스핑크스 신전을 향해 직접적으로 뻗어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있는 스핑크스는 모든 스핑크스 중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사실 두 번째 기념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연구자들이 모래 아래에서 감지되는 특이한 신호들을 연구할수록 하나의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히 하나의 조각상이 묻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가들은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던 오래된 기록들에 주목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1817년 영국의 탐험가 헨리 솔트가 기념물 남쪽에 있는 거대한 지형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묘사에서 그 언덕이 사자의 뒷부분을 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의 기록은 상상에 불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지와 관련된 그림이 나중에 런던의 한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그림은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스케치에는 새로운 스캔에서 이상 현상이 확인된 바로 그 위치에 솟아오른 형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솔트는 이집트에서 영국군 총사령관으로 복무했으며 그의 이집트 관련 그림들이 영국 소장품에 보존되어 있을 정도로 존경받는 관찰자였습니다. 그가 언덕에 대해 기록한 내용은 그가 꾸며내거나 과장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본 풍경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현대 영상 전문가들은 암석의 비율을 분석하고 지상에 있는 기념물에 알려진 치수와 비교했습니다. 계산 결과 두 모양이 약 3% 이내에 오차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정확도가 매우 높아 무시할 수 없었고 이는 기존 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즉, 소금이 기념물의 일부를 덮었다가
다시 자연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수천 년에 걸쳐 침식작용이 돌의 형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현존하는 기념물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조각 양식을 가리켰습니다. 이는 그러한 구조물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질학적 연구는 그 해답의 일부를 제시했습니다. 기원전 약 2000년경으로 알려진 준광국 시대에 나일강은 이례적으로 많은 홍수로 기자의 고원까지 도달하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사건들로 인해 발생한 퇴적물이 지표면을 따라 굴러다니며 두꺼운 토사층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근처에 구조물이 있었다면 물이 빠지면서 대부분이 묻혔을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 수세기 동안의 모래 이동이 그 작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모래 언덕은 폭풍이 칠 때마다 천천히 오르내리며 그 아래에 무엇이 있든 숨겼습니다. 만약 두 번째 기념물이 한때 고원을 지키고 있었다면 기록된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다시 지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현대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로 꼽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연구자들이 이제 막 직면하기 시작한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바로 고대인들의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기자의 모래 아래에서 최근 발견된 유물들은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새로운 방들이 발견되고 레이더 반사 신호가 두 번째 스핑크스를 가리킬 때마다 기존의 편안한 설명들은 흔들리기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 건축가들이 현대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공학 기술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념물에서 발견되는 정밀함이 당시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는 지식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대피라미드의 매끄러운 배열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한때 파라오들의 시신을 안치했던 곳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거의 3000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스핑크스의 정확한 비율과 주변 신전들의 배치는 단순한 시행착오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측량팀이 측정한 결과는 오늘날에도 놀라울 정도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진행된 기념비적인 작업은 단순한 구리 도구와 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공학 천문학, 그리고 어쩌면 전혀 다른 무언가에 대한 깊고도 어쩌면 잊혀진 이해를 시사합니다. 수년 동안 세계 각지의 학자들은 고대 문명이 지구 밖의 고도로 발달된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지지자와 비판자 모두를 끌어모았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논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만약 고대 문명의 건축가들이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진 존재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여러 지역의 수많은 기념물에서 복잡한 수학, 공식 기한 상징, 그리고 시대를 훨씬 앞서가는 건축 양식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대 기록의 초기 문명의 공학 천문학 천체의 움직임 등을 가르쳐준 방문자들에 대한 묘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대개 신화로 해석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그 안에 진실의 흔적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기록들은 초기 인류가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언어로 고등 문명과의 접촉을 묘사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남겨진 상징들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주류 고고학은 여전히 전통적인 설명에 의존하며 고대 이집트의 경이로운 건축물들은 기술 시간 그리고 인력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피라미드 내부의 새로운 발견과 또 다른 스핑크스의 존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탐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의문점이 생겨납니다.
초기 건축가들이 특별한 도구 없이 그토록 정밀하게 돌을 다듬을 수 있었다는 생각은 일부 연구자들에게 점점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이제는 노련한 연구자들조차 과거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발굴된 방들과 예상치 못한 이상, 현상들은 땅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탐사는 계속되고 깊이 파고들수록 고대 이집트가 진정으로 이해했던 바를 세상이 과소평가해 왔음을 깨닫게 된다. 초분광 탐사, 다음 단계의 탐색은 삽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 기술은 초분광 영상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빛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지표면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자체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여 지표면 깊숙이 숨겨진 고대 안료의 희미한 흔적과 수분 덩어리까지 감지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흔적은 단단하게 다져진 모래층과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석조물의 희미한 윤곽까지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측정 결과가 최초의 문자 기록보다 훨씬 이전에 조각된 기념물의 형태를 드러낸다면 이집트의 신성한 역사와 고대 공동묘지의 배치에 대한 오랜 믿음을 뒤집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라이다 스캔 결과는 모래 아래에 거대한 무언가가 묻혀 있음을 시사합니다. 헨리 솔트의 스케치와 같은 역사적 기록들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게다가 이집트 관리들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두고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발견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거대한 스핑크스는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여전히 해도 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모래는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돌을 투시하는 기술로 스핑크스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스캔 결과가 두 번째 수호자를 드러낼지 아니면 더 많은 미스터리를 밝혀낼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념물이 400~500년 동안이나 모습을 감출 수 있었다면 기자의 지하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